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차기 원내대표를 누가 맡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호흡을 맞춰서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워야 하고, 또 차기 총선 승리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져야 하는 자리이니만큼 이 차기 원내대표의 자리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원내대표의 출마를 선언한 사람은 김두관 의원과 이원욱 의원, 그리고 박광온 의원, 그리고 홍익표 의원은 이번 주에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개혁의 의지가 강하고 전투력이 강한 김두관 의원을 원내대표로 한다는 여론이 강하지만, 이 민주당 내 수밖에 의원들은 박광온 의원 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분위기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수밖에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흔들고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있는데, 수밖에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다면 민주당이 자중질환에 빠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죠. 이에 어제 김두관 의원이 경향신문과의 인터뷰를 가졌는데, 김두관 의원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부의 폭주를 막으라는 당원들이 저를 원내대표 선거로 불러냈다. 검찰 수사로 손발이 묶여있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역할을 하겠다. 강한 원내대표로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밝히면서 내년 총선 과반 승리를 목표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검찰이 민주당을 침탈하는 한 세게 나갈 수밖에 없다. 검찰이 우리 당 윤관석, 이성만 의원을 압수하겠다. 검찰은 김건희가 재판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깊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도 수사를 안 한다. 윤석열 장모 최은순 씨의 양평 공익지구 개발 특혜 의혹도 일절 손대지 않는다. 야당이 문제 제기 안 하면 누가 하겠냐. 윤석열 정권이 이재명 대표를 부패 정치인으로 몰고 민주당을 위선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정당으로 프레임을 씌우려고 한다. 우리를 살리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는 좀비 작전을 통해서 집권 여당이 차기 총선에서도 압도적으로 승리해서 무한 질주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지지율 1위이고 77%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당대표가 됐다. 검찰 권력의 부당한 침탈에 대표를 내주게 된다면 당이 무너지고 더 크게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훼손된다라고 말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차 체포 동의안이 온다라면 당론으로 부결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확실한 증거 없이 또다시 체포 동의안이 온다라면 우리 당 의원들이 단호히 막는데 힘을 모을 것으로 본다라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탄압 수사에 함께 싸울 것이라고 말을 했고, 또 한동훈 탄핵 주장에 대해서는 한동훈이 시행령 통치로 국회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훼손했기 때문에 탄핵 소추의 사유가 된다. 당 지도부가 판단할 일이다. 나는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의 탄핵을 주장했던 사람이다 라면서 한동훈의 탄핵에 대해서도 그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인터뷰 내용만 본다라면 그 사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자취를 본다라면 판단은 쉬워집니다. 그동안 지켜본 김두관 의원은 누구보다도 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했던 사람이고, 저들과 싸우는 데 있어서 절대 주저함이 없었던 의원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출마 선언을 한 의원 중에 김두관 의원보다 더 잘할 것 같은 의원은 보이지 않습니다. 엄중엄중의 대명사로 불리는 이낙연계의 박광온이나 정세균계의 이원욱 의원들이 원내대표 맡는 순간, 그때부터는 국임당과의 은밀한 거래는 불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장 열받는 자가 윤호중 전 원내대표와 박병석 국회의장 아닙니까? 물론 이낙연은 말할 것도 없지요. 이재명 중심의 민주당은 이런 수박들이 뒤에서 물밑 작업을 통해 국민들을 우롱하는 일들이 없어야 하겠기에 김두관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지자들과 당원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편 윤석열이 김건희는 국정 파트너라면서 본격적인 김건희 행보에 힘을 실어주고
김건희가 다방면으로 활동폭을 넓히자 야당뿐 아니라 국민들의 짜증이 정말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먼저 민주당의 이수진 대변인은 김건희의 대외 활동에 따른 대통령실과 이 기레기들의 사진 홍보 등을 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통령실의 김건희 화보 촬영놀이가 더는 눈 뜨고 못 봐줄 지경이다. 김건희 화보 전시회라도 준비하는 것이냐. 김건희는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런데 대통령실 공무원들이 김건희 개인 사진 촬영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통령실은 최소한의 공사 구분도 하지 못하는 것이냐. 누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인지 헷갈릴 정도다. 대한민국 정부가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부냐. 외교 참사에 경제는 위기고 민생 경제는 파탄 상황인데 대통령실은 김건희의 사진놀이가 아닌 대한민국 위기 극복에 진력하기 바란다라고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쪽팔려서 살 수가 없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볼 수 없었던 국정농단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이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최순실처럼 비선 실세를 숨기고 국정농단을 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그럴 바엔 차라리 전면에 내세우면 비선 실세 아니지 않냐, 뭐 이런 논리로 국정농단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물론 김건희가 나대면 국가적 망신인 것도 사실이고 열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로 인해서 윤석열 정권의 몰락은 더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땡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라도 다 예상을 했듯이 윤석열 정권은 김건희 때문에 몰락할 것이라고 다들 예상했지 않습니까? 김건희가 나대는 거 좋아할 국민들은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지들 스스로 몰락의 길을 가라고 그냥 내버려 두면 된다. 그리고 적당한 때가 돼서 심판하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대통령실의 해명이죠. 이 김건희 행보에 대한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국정을 살피면서 행사에 많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대통령이 못 오시면 영부인이라도 꼭 와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이 많다. 최근에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 비엔날레에 김건희를 초청한 것도 마찬가지 아니냐. 또 봄철이 되니까 겨울보다는 행사 참석 요청이 굉장히 늘었다. 기본적으로 약자와의 동행, 문화, 기후변화, 환경, 동물보호 등 김건희가 관심을 갖는 부분에서 갈 수 있는 행사에 가고 있다. 선별해서 간다라고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행사 참석 요청하는 곳이 도대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밝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건희 참석 요청을 한다는 곳이 도대체 어떤 곳인지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서 말이죠. 일반 국민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럽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 한편 국임당에서는 홍준표와 전광훈의 설전으로 인해서 홍준표가 상임 고문직에서 해임당하는 아주 그냥 개그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홍준표는 연일 페이스북을 통해 불만을 토로하면서 어제는 상임 고문직에서 벗어났으니 이제는 책임당원으로서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바로잡을 것이라면서 그것이 앞으로 내가 할 일이라며 내부 총질을 거침없이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홍준표의 내부 총질은 극히 물타기성으로 보입니다. 저들은 늘 그래왔습니다. 제 아무리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워도 선거철이 되면 저들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뭉칠 것입니다. 어쩌면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한 세간의 이목을 흐리기 위해 작전을 벌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해서 늘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말이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